도로위 왕국입니다. 자동차 전문 채널이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덕분에 출근길이 어깨가 좀 가벼운데 가서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젠장. 요즘엔 뉴스에 핫하게 다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이라는 건입니다. 최초의 발도는 광개토 대항함에서 근접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스터, 즉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렸느냐 안 돌렸냐의 논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얘기했죠. 아무 어디에 있는지도 표시도 되지 않는 음향 정보라든가 경고음이라고 외치는 것들이라든가. 그들의 주장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레이더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탐색 레이더와 조사 레이더, 추격 레이더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탐색 레이더로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한 방향으로만 쏘는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초에 몇 바퀴씩, 이건 너무 빠르군요. 1분에 몇 바퀴씩, 보통 RPM으로 표현하거든요. 돌면서 전자파를 쏘고 거기에 반영된 전자파를 수신하면서 이 레이더가 목표와의 거리 또 방향을 탐지하는 그런 거를 탐색 레이더라고 합니다. 반면에 추적 레이더라고 하면 일본에서 주장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와 같이 목표물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탐색 레이더처럼 지속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계속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전자파를 쏘고 받고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향이 목표물을 계속해서 겨냥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측 주장은 봐라, 레이더 전자파 음이 탐색 레이더라면은 RPM에 따라서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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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하고 끊겼다가 들어왔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추적 레이더이기 때문에 띡 하고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건 음향 정보였습니다. 음향 정보요. 말 그대로 그 소리요. 이것이 경보기 소리다. 경보기 소리겠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소리인지도, 또 그게 그 초계기가 어떤 상황에 몇 시에 과연 그 광개토 대항함과 같이 있을 때 난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제시한 정보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치 말할까 그 유명한 새끼?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안입니다. 근접 비행에 관련한 거죠. 초계기가 이 고도 500m, 400 얼마, 300 얼마로 또 우리 군함과의 거리를 500m, 1km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배를 몰아보신 분이 거의 없겠지만 배를 몰아보거나 또는 이 함상 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그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자면 저희 우리나라는 많이 쓰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미국 때문에 많이 쓰는 마일이라는 단어도 육상마일과 해상마일은 다릅니다. 육상마일이 1.6km 정도라면 해상마일, 즉 노티컬 마일은 1.852km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배라는 것이 타력을 받기 때문에 이 중앙대학교 병신 같은 게 자꾸 운전 빨리빨리 좀 해. 죄송합니다. 중앙대생들은 뭐 비난하거나 그럴 일도 전혀 없고 왜 저렇게 천천히 하시나 몰라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여기는 도로의 왕국입니다. 자동차 전문 채널이죠. 네. 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빙판길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왜냐면 좀 움직이고 뭐 가다 서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지니까요. 역사국가 시험을 하고 있군요. 난리예요. 빨리 들어와 멍청아. 파이팅 하고 있군요. 시험 잘 쳐서 훌륭한 역사로 거듭나서 저 약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동차 전문 채널 도로의 왕국입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몇 킬로미터 이거는 저희가 육상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랑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파일럿들한테 물어보세요. 1km, 2km 이거는 비행기는 금방입니다. 게다가 공중에서 설 수도 없어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움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때문에 계기 비행이라든가 계기 항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멀리 목표물을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거예요. 이상한 녀석이 자꾸 이렇게 받쳐 끼어드네요. 성격이 특이합니다. 심지어 하예요, 하. 리스 차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주차 아니라고 저렇게 막 몰아도 되는 거야? 병신. 네, 그래서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하지 않았다. 위협 비행이 아니었다. 이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위대만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뭘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신들이. 아시다시피 이들이 근데 조상 때부터 이 행위들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이른바 외국들이 하던 카미가제죠. 병신들 같으니 어디 예뻐를 먹고 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곳 그 맛, 우리 펫보이 맛을 좀 봐야지 정신 차릴까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나가사키의 한방, 히로시마의 한방, 이런 식으로 제가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분석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죠. 바로 대내 정치를 위해서죠. 임진왜란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통상 자국민들을 결집시키거나 또는 이슈가 되는 다른 정치적 사안을 덮기 위해서 대외 정치를 사용하는 건 국제 정치상 아주 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초계기 여파로 묻힌 언론들이, 일본 내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슈가 되던 건 말이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거나 어떤 스캔들 이슈들 말하는 겁니다. 계속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점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전범국으로서 현재 가질 수 없는 파병 권한 등의 보통 군대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현재 자위대를 말이죠. 이들은 몹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엄청난 경제 강대국이죠. 하지만 그들은 전범 국가로서 지금 정상적인 군대를 통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시면 거의 군대 전쟁 피해 코스프레 이런 거 굉장하잖아요. 완전 미친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지? 뭐하는 짓일까요? 빨리 내렸으면 빨리 그럼 가면 되지. 뭐하는 짓이야? 빨리 가자. 저 새끼 뭐하는 놈이야? 아이 저 외놈 같은 놈 같은 이라고.
예, 자동차 전문 채널 도로위 왕국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내 정치는 대외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외 정치는 대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각종 집회 이런 것들은 또 대내 정치를 대외 정치에 응용하기 좋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각종 태극기 부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시위를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컨대 뭐 북한과의 평화적 제스처 또는 미국과의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봐라 우리는 한미 동맹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 또는 북한의 제재에 있어서 양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라는 의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멍청한 놈아 너 때문에 못 갔잖아.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낼 때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또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시인은 당당위라는 시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였나? 이름이 좀 발음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조사를 해보니 최초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곰탕집에서 어떤 여성분이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남자를 신고를 했죠. 그리고 이 남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있었고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여성분의 엉덩이가 뭐 닿였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약 1.3초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굉장히 독특한 빌런을 하나 발견했는데 못 봤군요. 버스 정륜 차선을 아주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뒤에 카메라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좀 제발 운전면허 좀 뭐 강화를 하든가 해야지. 온갖 특이한 사람들이 많네요. 파란색 차선이 뭐다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선이면 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당당이가 얘기하는 의견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남자의 편, 여자의 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유죄 추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도 좀 약간 뭐 부정당한 행위를 잡아내는 일들을 현재는 하고는 있는데 잡아내는 거 좋죠. 그걸 잡아내야지 사회 정의도 실현되고 뭐 성추행범, 성폭행범 이런 새끼들 다 잡아서 전 진짜 잡아가지고 아주 그 가루를 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 살인? 거의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굉장히 아주 악랄하고 치열하고 치졸하고 더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대방을 육체적으로 가서 정신적으로 죽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끼들을 잡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과정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100명을 잡으면서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 명 제대로 확실한 놈을 잡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지론이죠. 그 와중에 생기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잡아놓은 한 놈을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그 와중에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일벌백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연하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만약에 신고 경향만으로도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뭐 아무나 신고할 수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우리 혼다 시빅이 보이네요. 저 새끼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내려서 제 싸대기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폭행으로 고소할 겁니다. 증거 있냐고요? 없죠. 하지만 지금 만약 곰탕집 사건처럼 이루어진다면 제가 뭐 블랙박스 자료라든가 옆에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제 말만 가지고 저 사람은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소가 말이 쉬워서 고소지. 만약 형사처벌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하고 또 진술하고 이 과정이 일반적인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건 거의 무리예요. 변호사 사고 이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지금은 폭행이라 치자. 하지만 성추행, 성폭행이다 이런 파렴치범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아주 더럽게 생각한 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과연 그 회사 생활이나 만약 그분이 가정에 있었다면 가정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죄 추정을 주장하는 유죄 추정 규탄 행위 당당히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녀 갈등을 프레임 삼아서 그 와중에 어떤 자신의 이득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깨끗하게 잘라내는 모습도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것은 자동차 전문 채널 도로위반국입니다. 어느덧 직장이 거의 다 왔군요. 오늘의 도로위반국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